월가의 암살자가 한국에 베팅했다. 코스피의 진짜 비밀.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그냥 지나치신다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월가에서 암살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한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가 공매도로 무너뜨린 기업들은 하나같이 세계적인 대기업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세운 헤지펀드까지 문을 닫으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매수 베팅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무대가 바로 한국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왜 이렇게 뜨거운지, 왜 글로벌 큰손들이 줄줄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는지 이 영상 하나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흐름을 놓치면 남들 다 아는 정보를 나만 모르고 지나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지난 20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공매도 전문 투자자 파미 콰디르가 자신이 세운 헤지펀드 사프켓 센티넬의 문을 닫고 한국에서 행동주의 투자자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겠다고 밝힌 겁니다. 행동주의 투자자란 그냥 주식만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기업의 경영에 직접 목소리를 내는 투자자를 말합니다. 이사회 구성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자사주를 소각하라고 압박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라고 밀어붙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해온 일은 정반대였습니다. 기업의 약점을 파헤쳐서 주가가 떨어지는데 베팅하는 공매도였거든요. 그런 그가 처음으로 이 기업은 오를 것이다라는 쪽에 돈을 걸겠다고 한 겁니다. 그것도 한국에서요. 여기서 잠깐 공매도가 뭔지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요. 여러분한테 친구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장난감 자동차가 있는데 지금은 10,000원짜리인데 앞으로 값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친구한테 그 자동차 나한테 잠깐 빌려줘라고 부탁합니다. 빌린 자동차를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10,000원에 팔아버려요. 내 손엔 10,000원이 생겼죠. 그런데 며칠 뒤 정말로 그 장난감 자동차 값이 6,000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6,000원을 주고 똑같은 장난감 자동차를 다시 사서 처음에 빌렸던 친구한테 돌려줍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10,000원에 팔았다가 6,000원에 다시 샀으니까 여러분 손에는 4,000원이 남습니다. 이게 바로 공매도입니다. 값이 떨어질 걸 예상하고 먼저 빌려서 팔고 나중에 싸게 사서 갚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상과 다르게 자동차 값이 올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비싸진 값으로 다시 사서 갚아야 하니까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아주 위험하고 그만큼 기업을 아주 깊이 파헤치는 전문가들이 주로 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콰디르가 바로 그 분야에서 최고로 손꼽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럼 이 콰디르라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암살자라는 별명까지 붙었을까요? 콰디르는 기업의 회계 부정이나 사기, 잘못된 지배 구조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글로벌 제약사 발리언트입니다. 콰디르는 이 회사의 회계 처리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매도에 나섰고 실제로 발리언트의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또 하나는 독일의 핀테크 기업 와이어카드입니다. 한때 유럽 핀테크의 스타로 불리던 이 회사가 사실은 대규모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파산으로 이어졌는데 콰디르는 이 붕괴를 미리 내다보고 큰 수익을 챙긴 전력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투자 성공담이 아니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검은 돈에 다뤄질 정도로 화제가 됐고 HBO 드라마 인더스트리에 등장하는 여성 공매도 투자자 캐릭터의 모티브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그녀는 월가에서 이미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커리어를 통째로 걸고 이제는 한국에서 반대의 베팅을 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게 왜 예사롭지 않은 신호인지 감이 오시나요? 콰디르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아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 경력은 지배구조가 잘못돼서 실패한 기업을 찾아내는 데 쏠려 있었다. 그런데 반대로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기업을 찾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코스피 상장사의 3분의 2 이상이 장부 가치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요. 다시 말해
회사가 실제로 갖고 있는 자산 가치보다도 주가가 더 싸게 팔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입니다. 쿼디르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반도체나 AI 기술력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기업의 진짜 가치에 비해 주가가 지나치게 낮다는 판단, 그리고 지금이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주목한 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자사주 소각과 이사회, 독립성 강화 같은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본 겁니다. 쿼디르는 이미 서울에 사무소를 열고 현지 인력 채용에 나섰고 새벽 2시부터 한국 기업 실적을 들여다볼 만큼 몰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중소형주부터 시작해서 이사회, 독립성 확보와 자사주 매입 소각을 촉진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 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큰손이 쿼디르 혼자만이 아닙니다. 돈나무 언니로 유명한 캐시 우드아크 인베스트먼트 CEO도 지난달 방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두고 AI 산업의 심장과 영혼이라고 표현하며 한국이 AI 혁명의 핵심 수혜국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공매도의 대가와 미래 기술 투자의 아이콘,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는데도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한국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한국 증시는 반도체 경기 사이클에 좌우되는 제조업 중심 시장으로만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I 인프라 확산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장으로 재평가받기 시작했다는 게 지금 나오는 분석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가의 암살자로 불리던 공매도 전문가가 처음으로 매수 베팅을 택한 나라 한국, 코스피 상장사의 3분의 2가 장부 가치보다 싸게 거래되는 저평가 시장 한국, 정부의 밸류업 정책과 글로벌 큰손들의 관심이 동시에 몰리는 지금 이 순간, 이런 흐름은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을 먼저 알아채는 사람과 나중에서야 뉴스로 접하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생깁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 이미 이 흐름을 먼저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